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스토커 지방선거를 말하다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지방선거 특집으로 매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AI 정치평론가의 코로 흐름을 읽으며 청년의 입으로 민심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주요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이 방송은 라디오뿐 아니라 정치 스토커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출연자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권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 꽤 많은 변화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정치부 기자의 눈, 기자의 시선으로 이번 주 정치 이슈와 취재 뒷이야기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신문 정치부 박호걸 기자,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네, 제 옆에서 사진으로 뵙고 있는데 매주 네. 보고 싶습니다, 박 기자. 제 다음 주에는 꼭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큰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기자님이 보시기에 부산 정치권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이번 부산 정치권 한마디로 비상이 걸린 여당과 기세 오른 야당의 기싸움이 본격화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전재수 의원이 박형준 시장을 상대로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고 있다는 국제신문 여론조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부산일보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두 후보 간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나면서 국제신문 조사와 유사한 내용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지표 등을 보면서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중심으로 이번에는 한번 해볼 만하다 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전선이 아주 뚜렷하게 그어진 한 주였습니다. 네. 참고로요. 네. 이번에 그 언급된 여론조사는요. 잠시만요. 네. 국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27일, 28일 부산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ALS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부산일보 여론조사도 부산일보 의뢰로 한국여론조사연구소가 죄송합니다.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네.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일, 3일 부산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ALS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스튜디오에 오시면 안 꼬일 텐데. 계속 이렇게 네. 갈구실 겁니까?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박 기자, 여야 네. 내부 분위기와 그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최근 박형준 시장 측 내부 분위기를 취재해 보면 위기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부산은 보도세가 강한 곳이지만 최근 각종 지표나 바닥 민심이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 이해가 가지 않는 구석도 있습니다. 일부 참모는 여론조사 결과가 현장 분위기와 다르다. 선거 초반이라서 그렇고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축소 해석하는 경향도 감지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네, 애써 모른 척 하고 싶다. 그런 뉘앙스로 보이는데 다시 여론조사 결과를 복귀하면 시정에 대한 그런 부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여론조사 모두 시정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과반을 넘길 정도로 높았는데요. 이에 시정심판론, 그런데 이 박 시장 측은 이 시정심판론에 동의를 못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정심판론은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 프레임으로 표국을 하지 말고 자기 얼굴부터 씻으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평소 점잖게 말을 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렇죠. 이번에 수위가 꽤 높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 측도 여론조사 결과는 박형준 시장의 성적표다. 현실을 직시하라며 즉각 맞받았습니다.
양측이 물러설 곳 없는 설전을 주고받은 것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네, 박형준 시장은 항상 부드럽게 얘기하고 좀 여유만만한 그런 태도를 그동안 보여왔는데 현재 네. 상황이 조금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 보면. 맞습니다. 반응이 네. 점점 격해지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단순 공방을 넘어서 이 이슈가 지금 부각되는 그런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박 기자? 네, 지금 시점이 설 밥상 민심을 한 달여 앞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 시장은 내부에서는 공천 경쟁을 벌여야 되고요. 외부에서는 전재수라는 강적을 상대하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최근 국정 지지율이나 바닥 민심 같은 게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국민의힘 고민이고요. 민주당은 이 틈을 파고들어서 시정 심판과 시정 교체를 하나로 묶으려는 전략인데 네. 박 시장 입장에서는 이 심판론에 불이 붙기 전에 초장에 진화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 초반에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 측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자, 예. 이 밖에도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곳이 있다면 어딘지 한번 짚어주시죠, 박 기자께서. 네. 제가 현장에서 특히 이 흥미롭게 본 곳은 사상구였습니다. 그 사상구청장 선거를 취재해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참모인 서태경 더불어민주당 사상지역위원장과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참모인 이대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간의 격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서태경 지역위원장뿐만 아니라 김대근 전 구청장 그리고 김부민 전 시의원 등이 함합등에 오르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대훈 행정관 외에도 윤태한 그리고 김창석 시의원, 서복현 전 보좌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다만 서 위원장과 이 전 행정관이 맞붙게 된다면 이 단순한 사상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두 정권의 대리전 같은 긴장감이 현장에 팽배합니다. 네. 둘 다 그 40대로 젊고요. 그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되면서 공개적으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 구청장이 출마를 한다면 이 굉장한 접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네. 지금 조병길 구청장 같은 경우는 무소속 출마도 있지만 뭐 다른 정당 입당 얘기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 행보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로 짚어볼 게 정치권 이슈인데 이번 주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바로 고위 관료와 경찰 출신의 대거 등판입니다. 네. 구청장 선거판이 아주 재밌습니다. 특히 그 해운대구가 재밌는데요. 부산시 김광희 전 미래혁신부시장이 해운대구청장 도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현직 구청장인 김성수 구청장은 경찰 경무관 출신이거든요. 네. 만약 경선이 성사되면 시청 고위 행정관료 대 경찰 출신 현직 구청장의 대결이 됩니다. 이 외에도 기장 군수에도 정명시 전 경찰총경 기장처장도 지내셨죠. 네. 이분이 거론되는 등 이번 부산 선거에도 행정력이나 실무 경험을 갖춘 관료나 경찰 등 공직자 출신의 도전이 눈에 띕니다. 네. 부산시대 부산경찰청의 싸움이 되겠군요. 그죠? 자, 이력만 놓고 보면 김광혜 부시장 같은 경우도 정말 뭐 눈에 띄는 그런 인물인데 이 공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겉으로는 정말 화려한 스펙과 화려한 스펙이 있지만 지역 그 당원 협의회 사이에서는 확실한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 김광혜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1급 고위직을 지닌 엘리트 행정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니 그 지역 당협 내부 반응은 생각보다 미지근합니다. 해운대 갑의 경우에는 다른 유력 주자의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해운대 을도 현역 그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해운대구는 갑과 을로 당원 협의회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선 가능성이 큰데다 그 본선에서는 또 체급이 있는 또 민주당 홍순원 전 구청장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김광혜 전 부시장으로서는 해운대구청장으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기장군도 정명시 전 총경뿐만 아니라 현직 구청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선수가 질비하기 때문에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해운대 갑의 경우에 다른 유력 주자는 누가 이름이 나옵니까, 박 기자? 지금 네.
정설철, 정성철 네. 해운대구 전 의장 네.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여러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예. 해운대구도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현장 지켜볼 곳 네.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이런 현장들을 또 앞으로도 우리 박호걸 기자가 현장을 누비면서 좋은 뒷이야기 소식들을 전해줄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현장을 직접 취재해온 우리 박호걸 기자, 그 박호걸 기자의 시선에서는 향후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2월 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요. 네. 그다음에 2월 20일부터는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회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만큼 설 연휴를 전후해서 공천 경쟁이 정말 치열해질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인 지역일수록 본선보다 예선이 더 전쟁터가 되겠죠. 네. 선거가 다가올수록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파격적인 공약들도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7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성 전 시장위원장이 다대포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공약을 던졌거든요. 아, 파격적이네요, 정말. 네. 예. 네. 현실성 논란이 있지만 그만큼 지금 전재수 대세론을 흔들고 싶어하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이 굉장히 이재성 전 시장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재수 위원장을 또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지율은 답보 상태가 나오고 있고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네. 그 판을 흔들기 위한 어떤 그 대형 유치, 대형 공약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요. 네. 앞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유권자의 눈을 사로잡기 위한 이런 승부수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던데 어쨌든 뭐 친명이냐, 뭐 친청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재성 전 위원장은 친명 인사로 저희가 분류를 해야죠, 그렇죠? 예, 아마 민주당은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증명 진천 없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합니다만, 앵커께서 보신 대로 네. 이재성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는 인사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전재수 전 장관은 어쨌든 간에 친노 친문의 흐름 속에 있는 그런 네네. 인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바라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수가 그렇게 많은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구청장 후보들을 구청장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광역 의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친청, 친명, 이런 거, 친문 이런 거를 따질 새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네. 예, 우리 지지율 많이 나오는 사람이 우리 대표다. 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산 선거는 좀 사실상 그 정치 지형이 그 민주당으로서는 험지거든요. 그렇죠, 험지죠. 그렇다 보니까 네. 그렇게 나눠져서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좀 똘똘 뭉쳐야 그래도 해볼까 말까 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똘똘 뭉쳐야 되는데 내부 상황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부산 정치권의 변화나 눈여겨볼 정책이 있다면 박호걸 기자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소심을 잡기 위한 파격 공약 경쟁이 시작됐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민주당 이재성 전 시장위원장이 다대포에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서부 상권의 발전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건데 사실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부산 경제에는 이런 대형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고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여야 할 것 없이 유권자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이런 굵직한 공약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대포에 디즈니랜드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현실 실현성이 문제죠. 네. 이제 이재성 전 시장위원장이 이 다대포 디즈니랜드 공약을 한 이유는 네. 이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을 점차적으로 해서 지금 350만 정도가 연간 들어오시거든요. 네. 요거를 단계적으로 1,000만까지 올리겠다.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겠다. 네. 이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
이 인구가 늘어나는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저도 뭐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가보셨어요, 박호걸 기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안 가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생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네네. 취재 현장에서의 활약 더 기대를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신문 정치부 박호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